어머니, 제발 체면 좀 깎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 25? 한 푼도 없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능력으로 살면 되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70세 김혜순. 추석날 아들에게 창피하다며 쫓겨난 그녀가 숨겨둔 25억으로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혜순의 인생은 오로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아들 정도현이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어린 아들을 보며 혜순은 다짐했습니다. 도현아,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꼭 너를 대학까지 보내줄게. 절대 우리 도현이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혜순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4시에는 이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야채를 다듬고 무거운 박스들을 날랐습니다. 손톱 밑은 늘 비린내가 났고 등은 굽어졌으며 무릎은 관절염으로 쑤셨지만 절대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알겠어, 도연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아들이 중학생이 되자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혜수는 낮에는 시장일,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옷 공장에서 부업까지 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만 자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우리 도연이는 꼭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보습학원비, 과외비, 대학 입시 준비비까지. 혜수는 자신의 혈압약도 끊어가며 아들 교육비를 댔습니다. 가끔 어지러워 쓰러질 뻔해도 아들 앞에서는 숨겼습니다. 엄마,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사실은 사채까지 써가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혜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야. 우리 도연이가 해냈어.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심지어 술값까지. 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혜순차 씨는 20년 된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말이죠. 아들이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혜수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결혼식은 제대로 해야지. 신부 집에서 우습게 보면 안 돼.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1억. 혜수는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털어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까지 팔아서 보증금을 댔습니다. 엄마,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아들의 그 말을 믿었던 혜순이 바보였을까요? 며느리 윤서영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인 그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들은 너무 많이 부르지 마세요. 신부 측 하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혜수는 평생 정들었던 시장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사정이 생겼다며 결혼식 초대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에는 당분간 안 오시면 어떨까요? 신혼부부에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혜수는 평생 아들과 함께 살 꿈을 꿨는데 반지하 원룸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 젊은 부부들이니까 불편하겠지. 엄마가
이해한다. 혜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날 밤 홀로 울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너무 자주 오시면 아이가 아플 수 있어요. 어머니, 손주들 교육에 신경 써주세요. 요즘은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할아버지께서 피아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태권도장도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월 50만 원 정도. 혜수는 기절할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돈을 댔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만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혜순의 시장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엄마, 미안해. 나중에 다 갚을게. 아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갚지 않았거든요. 명절은 혜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설날 추석이 되면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대우였죠. 어머님은 집에서 간단히 드세요. 어머님은 예전 사람이라 양식당 같은 곳에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창피해서였습니다. 교육받은 친정 부모님과 시장에서 냄새나는 옷을 입은 시어머니를 같은 자리에 두기 싫었던 것입니다. 혜수는 늘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도 우리 입맛과 안 맞아요라며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혼자 먹어? 손주가 물어오면 할머니는 여기가 편해. 우리 예쁜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랑 먹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외할머니는 할머니라 부르고 자신은 그냥 할머니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도 서러웠습니다. 우리 예쁜 할머니는 대학 교수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피아노도 치실 줄 아시거든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더러운 할머니, 그리고 운명의 추석날이 왔습니다. 2023년 9월 29일 혜수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30년 된 분홍 한복을 꺼내 입고 아들이 좋아하던 나물 9가지와 직접 부친 동그랑땡, 호박전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싶다. 그런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며느리의 표정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님, 오셨네요? 오늘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 보인 것을 이미 서영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학 교수인 장인어른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고, 은퇴한 간호사 장모님은 우아한 베이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혜수는 평생 아꼈던 분홍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30년 된 한복은 빛이 바랬고 새벽부터 요리하느라 소매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생선 비린내가, 머리카락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밴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입니다. 혜순이 90도로 정중히 인사했지만 사도는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장모님은 아예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셨죠. 어머님, 저희가 상 차릴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가 혜순을 막아서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이 가져온 음식 포장지를 뜯는 소리,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서요. 30년간 아들이 좋아한다며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 정도연이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낮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시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럼 나는 언제 손주들 보고 너희와 추석 지내니? 1년에 딱 2번 명절인데. 다음에 따로 시간 낼게요. 오늘은 정말 그때였습니다. 6살 손자 지훈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왔네. 혜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만은 자신을 반겨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훈이가 혜순을 안으려다 갑자기 코를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 비린내 같은 게. 시장에서 30년간 일하며 몸에 댄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죠.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인사만 하고 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그 순간 혜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안사돈이 작은 소리로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어르신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혜순의 팔을 잡으며 현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좀 알겠다. 도연아, 엄마가 눈치 없었네. 떠날 때 현관에서 며느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하고. 특히 손님 계실 때는요. 손님, 자신의 부모님만 손님이라는 뜻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혜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혜수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력도 없고 절망감만 가득했죠. 그런데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다음에 따로 만나요. 따로. 언제까지 따로여야 하는 걸까요? 혜수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깊숙이 숨겨둔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일이 떠올랐죠. 혜순아, 이 땅 한번 사보지 않을래? 당시 단골이었던 생선가게 박 사장님이 귀띔해준 정보였습니다. 원주 쪽인데 지금은 그냥 허벌판이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언젠가는 개발될 것 같거든. 지금 평당 5만 원인데 나중에 몇 배는 오를 것 같아. 당시 500만 원이었습니다. 혜순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벌이가 겨우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금을 깨서 샀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기대만 주면 안 되겠다. 20년 동안 그 땅은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해마다 재산세만 20만 원씩 나가니까 가끔 팔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들한테 물려줄 유산이라도 있어야지라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땅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박철수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혜순 누나,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상했네. 68세 박철수는 3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혜순의 사정을 알고 있던 터라 위로해주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땅 문서를 본 박철수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누나, 이거 뭐야? 어디 땅이야? 아, 그거? 20년 전에 산 원주 땅인데 왜? 쓸모없는 거지 뭐. 박철수가 문서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야? 뭐가 진짜? 누나, 뉴스 안 봤어?
원주 신도시 개발 확정 발표 났어. 바로 이 지역이 핵심 구역이라고. 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누나,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 했는데 확실하다니까. 이 이치면 지금 당장만 해도 최소 20억은 될 거야. 20억? 개발 완료되면 50억도 문제 없어. 누나, 대박 났어. 진짜 대박. 박철수는 흥분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원주 신도시 개발 계획, 혜순의 땅이 정확히 상업지구 중심가에 위치한다는 것, 대기업들이 벌써 주변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20년 동안 500만 원짜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수십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순의 마음속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받은 굴욕, 30년 동안의 무시, 혼자 삼켜야 했던 서러움과 분노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가난한 시어머니, 냄새나는 할머니라고 했지. 이제 어디 한번 보자.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누나, 당장 팔 거야? 지금도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어. 아니야, 철수야. 팔지 않을 거야. 그럼 뭐 할 건데? 혜순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복수야. 제대로 된 복수. 혜순은 그 길로 서울 강남의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빌딩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35세 오지훈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혜순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혜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복수하고 싶어요. 오지훈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복수요? 제대로 된 복수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혜순은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손주들 교육비까지, 그리고 추석날 당한 굴욕까지, 마지막에 25억짜리 땅 이야기를 했을 때 오지훈 변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이 손도 못 대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영원히. 오지훈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신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탁이 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님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절대로 손댈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혜수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그 땅을 매각해서 현금화하시고 그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재단의 목적을 예를 들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설정하시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법정 상속분, 유류분, 아무것도 해당 안 됩니다. 재단 설립과 동시에 할머님의 모든 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상속인들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혜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공헌을 하시는 거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땅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박철수의 소개로 여러 개발업체가 접촉해왔고 최종적으로 25억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어머니, 갑자기 웬 전화예요? 엄마가 그날 추석날에 너무 실망해서 말을 못했는데 미안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너랑 화해하고 싶어. 그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만 됐지. 어머니, 도현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거든. 너희한테 다 물려주려고 아껴뒀던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되는데요? 그냥 좀 있어. 너희가 편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날부터 혜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가방, 고급 화장품, 미용실까지 25억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혜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뭔가 달라졌어요. 요즘 옷도 새로 사시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돈을 쓰시네. 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그냥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시장에서 평생 번 돈을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모아뒀던 거거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지고 세심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좋은 병원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VIP 코스로요. 어머님, 요즘 많이 드시네요. 좋아 보여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우리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어때요? 좋은 펜션 예약해서 손주들과 함께. 하지만 혜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 30년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며느리는 심지어 혜순을 외식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새로 오픈한 한정식집 가볼까요? 1인당 20만 원짜리인데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며 극구 말렸을 며느리가 이제는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손주들도 갑자기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에 영어 캠프 가는데 돈이 많이 든대. 200만 원이래. 할머니, 친구들은 다 최신 핸드폰 쓰는데 나만 옛날 거 써. 예전 같으면 할머니한테 그런 돈 있겠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수는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손주들 영어 캠프비, 최신 핸드폰, 브랜드 옷까지 25억이 있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할머니 최고야. 사랑해. 손주들의 말에도 혜수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몇 달 후 오지훈 변호사와의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할머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혜순 희망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승인났고 25억 전액이 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완벽합니다. 할머님의 모든 재산이 공익재단으로 귀속됐으므로 법정 상속인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혹시 나중에 법정 다툼 같은 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재단 설립 과정이 모두 합법적이었고 사회공익 목적이라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혜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님,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25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후회요? 30년 동안 후회만 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혜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서영아,
오늘 저녁에 좋은 식당에서 가족 식사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예요? 와서 들어봐. 너희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야. 혜수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오지훈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변호사요? 어머니가 왜 변호사를? 혜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 관련 일 때문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속으로 계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쓰신 걸 봐서는 최소 몇 억은 있을 것 같은데 오지훈 변호사가 정중하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순, 할머님의 모든 재산은 이미 김혜순 희망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재단요? 무슨 재단이에요?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공익재단입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설립하셨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순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한 푼도 없어.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사람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농담. 내가 언제 농담을 해봤니?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오지훈 변호사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으로 이전된 재산 규모는 총 25억 7천만 원입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전되었고 상속 포기각서도 이미 공증받았습니다. 25억.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25억이나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원주 땅 팔았거든. 20년 전에 500만 원 주고 산 땅이 25억이 됐더라.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추석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혜수는 30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추석날 창피하다고 쫓아내고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밥 먹게 하고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지. 내 손주가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하는데도 여인은 말리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갔지.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 기회. 30년 동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있어?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혜수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너희 능력으로 살면 되지 않니? 변호사 아내 둔 금융회사 과장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내가 왜 평생 책임져야 해? 하지만 아이들이 아이들? 내 손주들 말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할머니는 냄새 난다. 할머니는 이상해, 그런 말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혈육인데, 가족인데. 혜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혈육, 가족.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여의한테 있어? 혈육이고 가족이라면 왜 혈육답게, 가족답게 대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혼자 밥 먹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오지훈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면회 금지 서류입니다. 할머님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는 연락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나서며 혜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마.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일주일 후 혜수는 경기도 광주의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월 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거실, 침실, 간이 주방이 분리된 50평 크기의 넓은 공간에 24시간 간병 서비스, 고급 식사, 제공, 문화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30년 전에 알았다면 혜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무도 비위 맞출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 김혜순 희망재단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혜수는 이사장이 되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 내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구나. 재단 사무실에 감사 편지들이 쌓여갔습니다. 김혜순 이사장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저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수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가족을 위해 쓴 돈은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진짜 필요한 곳에 쓴 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5억이라는 거금을 놓친 충격으로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은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해 좌천됐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는 더 이상 될 수 없었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그만두고 각종 학원도 모두 끊어야 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가 우리한테 돈을 안 줘?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사는데 아이들도 할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 혜순을 찾아갔지만 실버타운에서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남남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혜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30년 늦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로부터 1년 후 혜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진짜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혜순 언니 정말 부럽네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서 우리도 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혜순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혜순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평생 희생했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분들이 혜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혜순 희망재단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보답받지 못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활원하며 진짜 행복을 찾았다. 혜수는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30년 동안 받지 못한 감사 인사를 이제야 매일 듣고 있거든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추석이 다시 왔을 때 혜수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독거노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20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이런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세요. 혜순의 입가에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야 깨달았네. 진짜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혜순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이 명절날 창피하니까 나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며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여러분의 손주가 할머니는 냄새난다며 피한다면, 그리고 갑자기 25억이라는 거액이 생긴다면, 과연 혜순처럼 완전한 절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며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돈으로 복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있는 실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